좀 계속 열렸다 닫히대요. 아이고. 저는 목욕장에서 일하고 있는 김남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목욕장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이 크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대한상영이라는 개념이 조금 낯설기도 하고, 그래서 목욕장과 이사님이 하시는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목욕장은 이제 공식 이름은 모두를 위한 극장 공정영화 협동조합이고요. 그 처음 만든 때가 2013년에 설립이 돼서 딱 올해 10년이 됐어요. 처음부터 이제 공정영화 협동조합이라는 이름을 좀 이제 염두에 두고 이제 생각을 했었던 거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뭐 공정무역 커피, 뭐 혹은 이제 공정여행 이제 이런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 뭐 유통과 관련된 분야에서 특히 그래서 이제 뭐 생산자와 소비자 혹은 지역과 지역 뭐 이런 거 안에서 어떻게 하면은 그 분배가 공정할까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이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많았어요. 근데 당시에 이제 영화 산업 자체가 뭐 독립영화나 예술영화가 소외되는 것도 그렇고 지역에서의 문화향유권이 소외되는 부분도 그렇고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들 그리고 이제 노동이라든가 뭐 이제 스태프들의 처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을 때였는데 근데 막상 영화 쪽에 사회적 기업이 없었어요. 하는 일은 주로 이제 당시에는 공동체 상영이라고 불렸고 지금도 그렇게 불리긴 하지만 또 뭐 비극장 상영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제 극장이 아닌 곳에서 영화를 보는 활동들 저희가 직접 하기도 하고 그런 활동을 하는 단체들을 지원하기도 하는 형태의 협동조합을 만들게 된 거죠. 근데 보통 이제 영화를 극장이 아닌 데에서 보는 이유는 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고 싶은 영화가 자기네 지역에서 상영하지 않거나 혹은 이제 극장이 없거나 혹은 뭐 독립예술영화 전용관 같은 극장이 없거나 하는 경우에 이제 사람들이 직접 그 영화를 찾아서 보는 근데 이제 영화도 이제 저작권이라고 하는 여러 형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쉽게 사람들이 공개 상영에 접근할 수 있게끔 뭐 이제 저희가 그런 비즈니스를 많이 만들었죠. 그래서 팝업 시네마라고 하는 저희 이제 공동체 상영 플랫폼이 있어요. 쉽게 좀 신청하고 공동체 상영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2015년도에 만들었고 뭐 그걸 통해서 이제 지역에서 많은 영화 상영 단체들이 생겨났고 이제 그런 단체들을 통칭해서 보통은 커뮤니티 시네마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커뮤니티 시네마들 지원해주는 일종의 이제 배급 중개 배급의 역할을 하는 사회적 기업이자 협동조합. 이 협동조합의 형태로 그 공동체 상영 단체를 설립하신 계기까지도 또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공동체 상영에 있어서 협동조합이라는 형태가 얼마나 또 적합한지 장단점은 무엇인지 약간 협동조합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협동조합은 되게 어렵기도 하고 또 단순하기도 하는 개념이긴 한데요. 여럿이 모여서 이제 공동의 사업이라든가 혹은 이제 공동의 필요들을 함께하는 것들 한 단체를 결사체를 보통 협동조합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그게 꼭 공동체 상영이 유리하지 않다라고 할 때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공동체 상영을 하기 위해서 꼭 협동조합을 해야 되는 건 아닌데 하지만 이제 이런 생각을 초반에 했던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 상영한 단체들이 전국에 한 뭐 몇백 개, 몇천 개가 있는데 이 지속적으로 하는 단체들이 근데 이 단체들이 되게 그 좀 뭐랄까 연속적인 네트워크에 계속 들어가 있다면 대안적인 형태의 어떤 배급 네트워크가 결성되겠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믿고 예를 들어서 뭐 독립영화를 만드는 분이 있다. 근데 거기에 있는 조합원의 수가 뭐 10,000명이다. 그러면은 영화를 한번 만들기만 하면 그 조합에서 기본적으로 한 2,000명은 영화를 보더라라고 하는 이런 이제 그 경제적 관계들이 형성이 되면 영화를 만든 사람 입장에서도 2,000명은 벌고 들어가는 거죠, 일종의. 이제 그런 형태의 네트워킹 같은 것들을 처음엔 상상을 했었고요. 물론 그렇게 되지는 않았고요.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러면서 또 저희가 팝업 시네마라고 하는 플랫폼을 만들면서 이 플랫폼을 그러면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시네마 단체들
그리고 꼭 그런 커뮤니티나 단체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문화단체라든가 공공기관들이 조합원으로 같이 이 플랫폼을 같이 활용하고 운영하고 초반에 했던 저희가 생각했던 협동조합으로서의 모국장의 개념하고 지금 많이 좀 바뀌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어쨌든 협동조합이라는 형태 안에서 계속 이것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시간들을 이어왔습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근데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예, 예. 그럼 커뮤니티 시네마 네트워크는 어떤 개념인 건가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커뮤니티 시네마란 지역에서 영화를 매개로 하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을 커뮤니티 시네마라고 얘기해요. 커뮤니티 시네마가 저희가 만든 개념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이제 1960년대부터 독일로부터 시작해서 있어왔던 독일에서 이제 꼬미날레 키노라고 불렸고 그게 이제 커뮤니티 시네마의 시초였고 이제 디지털 시네마가 이제 2000년대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산업이 바뀌면서 전 세계 동일한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이제 지역의 영화 문화권이 이제 왜소화지는 현상이 발생한 거예요. 그 매체의 변화부터 그러면 이제 뭐 영상기부터 모든 걸 다 바꿔야 되잖아요. 그런 자본에 이제 힘이 없었고 지역은 또 한편에서는 이제 이런 디지털 시네마를 이끌어가는 산업의 주체들이 이제 일종하게 그 이익들을 지역과 공유하기보다는 독점하는 형태로 이제 전 세계 다 흘러갔죠. 우리가 흔히 이제 뭐 수직 계열화라고 얘기를 하거나 스크린 독과점 이런 얘기를 할 때 이런 현상들이 한국에만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있었던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영화관들이 없어지기 시작했고 뭐 최근에 우리가 원주 아카데미 극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지만 뭐 이제 다른 나라 동일하게 그러면서 이제 다시금 커뮤니티 시네마가 좀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다시 지역 시민들이 중심으로 영화를 다시금 보자라고 하는 형태가 발생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저희 공동체 상영과 좀 비슷한 형태인 거죠. 근데 조금 다른 점은 초기에 코미날레 키노는 시네필 운동하고 좀 가까웠다면 이제 2000년대 이후부터는 보편적 시민 운동으로 조금 좀 더 확대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의 어떤 예술적이라든가 미학적인 부분만 쫓는 게 아니라 영화가 왜 필요하지? 그러니까 영화가 상영하는 이유랑 이런 것들이 지역 시민들한테 어떤 도움을 주는 거지라고 하는 이제 질문들을 쫓게 되는. 그리고 우리나라 역시 누군가가 뭐 커뮤니티 시네마를 하자 막 이렇게 시작된 거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커뮤니티 시네마 개념이 소개된 건 일본에서 2009년도에 커뮤니티 시네마 센터라는 게 설립이 돼요. 그리고 그 사례를 이제 국내에서 독립영화인들이 소개하는 어떤 계기들이 있었어요. 초반에 그거를 되게 이제 소개했던 분은 지금 인디스페이스의 원승환 관장이 이제 본인의 블로그라든가 뭐 이런 데 이제 일본에 이런 게 있더라라고 사례들을 자꾸 소개하게 됐죠. 그때만 해도 저는 사실 커뮤니티 시네마가 뭔지 몰랐고 모국장을 설립할 때도 몰랐어요. 몰랐다가 설립하고 이제 이런 활동들을 해가면서 저희와 같은 단체가 부산에도 생기고 대구에도 생기고 막 이제 뭐 강릉에도 생기고 이렇게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지금 하는 활동들도 공식적으로 커뮤니티 시네마라고 얘기하고 커뮤니티 시네마 단체들 간의 연대체를 좀 만들어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뭐 함께하는 걸 하자라고 해서 그 단체들끼리 모여서 만든 거가 이제 커뮤니티 시네마 네트워크죠. 다른 지역들도 다 자기 같은 거 다르게 얘기했어요. 뭐 어떤 데 우리는 마이크로 시네마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고 어쨌든 우리는 지역 영화 문화 활동가들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고 다 다르게 자기들 얘기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때 2019년도에 부산영화제에서 그런 단체들끼리 모여서 포럼이 하나 있었어요. 그 포럼 할 때 포럼 주관을 모국장에서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이 하는 활동, 우리가 하는 활동을 커뮤니티 시네마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의 활동을 커뮤니티 시네마로 공식화하고 그리고 커뮤니티 시네마가 발전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뭐 조건들이라든가 뭐 목표들을 같이 공유하는 자리를 했었죠. 코로나 이후에 콘텐츠 업계 전반에 큰 변화가 생겼다는 소식을 자주 접하게 되는 것 같은데 실제 그리고 저도 또 한 명의 관객으로서 체감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대한상영 단체인 모극장에는 코로나가 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코로나가 시작되고 어쨌든 집합 금지였기 때문에 이제 공동체 상영 자체가 이루어지기가 되게 힘들었고 뭐 그럼에도 이제 조금 어떻게든 집합 금지 살짝 풀리고 이럴 때 좀 간헐적으로 있었다가 또 없었다가 하긴 했는데 뭐 타격이 있었죠 코로나 때. 그리고 반대로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정책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좀 더 있었고요. 그래서 일정하게 활동의 균형을 좀 맞춰줬던 것 같아요. 수익이나 활동의 균형을 맞춰줬는데 근데 더 어려웠고 근데 단순히 이제 코로나 뭐 집합금지다 이것보다는 이제 코로나 이후가 어떻게 흘러갈까에 대한 예측을 다들 불안하게 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현재 극장이 되게 어렵잖아요. 영화 보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고 관객이 뭐 그게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사실 회복되지는 않고 있어요. 게다가 이제 또 공동체 상영하는 단체들의 특징이 뭐냐면 보통은 공공적인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많아요. 시민사회 단체라든가 생활문화 동아리라든가 혹은 독립서점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뭐 이제 이런 데들이 많은데 이들 단체들이 활동을 보통 지원금을 받아서 활동을 많이 하는데 이런 지원 사업이 내년 다 없어져요. 인디그라운드에서 하던 커뮤니티 시네마 지원 사업은 작년부터 올해부터 없어졌었고 지역 영화 문화 활성화 사업이라고 했던 영진이가 각 지역별로 이렇게 뿌려졌던 사업도 없어졌고 그러니까 저희들 이 공동상영 하는 활동의 자금줄이 지금 약간 막혀있다. 그래서 내년에 좀 더 어려울 것 같다. 사실 이제 그런 현재는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뭐 희망 아닌 희망이라면 코로나 때 저희는 그런 예측들을 좀 하긴 했는데 이제 코로나 때 사실 축제들이 다 멈췄었잖아요. 네. 근데 기존의 축제의 의미들이 한 지역이나 이제 한 장소에 모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다 집합시켜 놓고 최대한 규모 있게 뭘 하는 게 축제의 의미였다면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뭐 같이 논다 혹은 뭐 즐긴다라고 하는 문화적 차원의 활동들이 서로 아는 관계, 뭐 신뢰적인 관계 하나의 요소로 부각되더라. 커뮤니티 시네마는 사실은 다 소규모고 그리고 공동체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안다, 서로가 영화를 매개로 교류하고 친해진다 라고 하는 게 사실 이제 구심적인 목표라서 그런 부분들이 역으로 이제 더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들이 있었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더불어 이제 고민들이 많죠. 그러니까 커뮤니티 시네마는 사실 영화만을 위해서 모이는 거라 보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영화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어떤 가치들이 중요하다고 보는 건데 그럼 그 가치를 우리가 뭐로 설정하느냐 그러니까 매개 가치를 뭐로 설정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여전히 고민이 많이 필요하고 이제 일반 CGV 같은 이제 대형 영화관들도 위기에 처해져 있는데 예술영화 전용관이나 독립영화 전용관들도 사실은 되게 이제 그런 고민들이 많아졌어요. 우리는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이나 영화관의 장소성을 뭐라고 다시 재정립해야 될까? 라고 하는 고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좀 어렵지만 어쨌든 영화관은 혹은 또 커뮤니티 시네마는 또 그 나름대로 방법들을 좀 찾아내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들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이 또 5번째 질문이랑 어느 정도 연결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다 그냥 섞어 고민이 아직 되는 지점이라고 말씀해주시기도 한 것 같은데 목극장에서 지금 실행하고 있는 이 커뮤니티 시네마가 커뮤니티라는 단어와 시네마가 결합한 용어잖아요. 근데 또 단어 사이에 어떠한 연결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이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발생하는 시너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커뮤니티 시네마 관련된 강의들을 많이 해요. 지역에서도 하고 뭐 하는데 이제 그때 맨 처음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게 필름과 무비와 시네마의 차이를 아느냐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해요. 우리는 다 그걸 영화라고 부르지만 영미권에서 그걸 용어를 따로 단어가 따로 있다는 거는 그 의미들이 각각 조금씩 다르다는 걸 얘기할 거잖아요. 필름이라고 하는 거는 창작자 중심의 어떤 용어인 거죠. 그래서 필름 메이커라고 얘기도 하고 흔히 예술적이라든가 미학적인 가치들을 얘기할 때 필름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무비라고 하는 건 이제 무빙 이미지라는 그 줄임말인데 무빙 이제 나온 줄임말인데 그게 신기했던 경험들 그래서 이제 여가적이거나 오락적인 차원에서 무비라는 이름을 쓴다면 시네마는 매우 복잡한 이제 개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비디오 카메라를 이렇게 갖고 계신데 저도 이제 이런 비디오 형식 카메라 형식의 카메라를 되게 오랜만에 봤어요. 시네마가 원래 키네마토그래퍼라고 하는 거에서 나왔는데 초기에 키네마토그래프는 영상기이자 카메라였어요. 네. 두 가지 다를 이제 거의 그 시네마였어요. 그래서 시네마의 의미는 필름이라고 하는 창작의 이전의 개념부터 그것을 보는 관객의 이제까지를 다 통칭하는 그래서 흔히 이제 문화적 관점에서 영화를 얘기할 때 시네마라고 얘기한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커뮤니티도 사실은 비슷한 개념인
커뮤니티는 우리는 공동체라고 흔히 번역되지만 그 안에서 커뮤니티는 그 원래 그 용어가 있던 영미권의 개념들이 그대로 같이 왔죠. 그래서 지역이라고 하는 것들을 떠나서 얘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공동체는 조금 더 지역이라는 의미가 이렇게 가치가 크게 오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시네마 역시도 커뮤니티 역시도 어쨌든 그 사람들이 집합되어 있는 형태를 통해서 얘기되고 그 안에서의 어떤 문화적인 흐름들이 분명히 같이 존재하는 게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은 저는 동어반복 같은 느낌으로 처음에 얘기를 했어요. 커뮤니티와 시네마가. 이 말을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 어떻게 이해하냐? 그리고 우리 사정에서는 그러니까 국내의 사정에서는 커뮤니티 시네마를 어떻게 담론화할 거냐라고 하는 고민들 안에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정의 내린 게 있어요. 커뮤니티 시네마란 하고 정의 내렸는데 대충 이렇거든요. 커뮤니티 시네마란 영화를 매개로 시민들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뭐 문화활동이다. 영화관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처음에 전제를 분명히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시네마가 우리나라에서 영화관이라고 하는 좁은 의미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그런 오해들을 이제 초반부터 이렇게 만들지 않기 위함인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 아까도 잠깐 그 커뮤니티 시네마는 어떤 매개의 활동들을 만들어야 될까? 그게 각각은 다 다른 것 같거든요. 자연스럽게 여기 있는 4번 질문으로 올라가자면 저희가 이번 커뮤니티 시네마 리그라고 하는 이제 것들을 일종의 영화제 같은 거죠. 진행했는데 커뮤니티 시네마가 어디까지 상상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뭐 이제 부분들을 저희가 한번 고민하는 차원에서 그런 시도들이 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커뮤니티 시네마는 영화를 매개로 공동체 구성원 간의 일종의 교류들을 만들어내는 활동이거든요. 그게 뭐 그림을 그리는 게 됐건 노래를 부르든 술을 마시건 뭐가 됐던 간에 어쨌든 영화가 지역사회에 뭔가 영향을 주는 지역 공동체의 이익을 만드는 행위라고 생각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더 발전하고 이어질 수 있을지는 저희들의 또 숙제이면서 또 그걸 하면서 지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도 같이 있고요. 아무튼 현재 상황은 안 좋고 코로나부터 지금까지 내년도의 정책 상황까지 뭐 그렇긴 하지만 뭐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다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듣다 보니까 그 말씀해주신 커뮤니티와 시네마가 동의어인 것 같다는 말씀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결국엔 어떤 연결이 무엇인지 각자가 정의하는 게 다 다르고 어쨌든 그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냥 다루는 행위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네. 그 4번 질문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면 서울 커뮤니티 시네마 리그 관련해서 찾아봤을 때 그 버스 번호를 가지고 프로그램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자체광 시네마. 네.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혹시 이런 프로그램들 같은 것도 모국장에서 이제 같이 기획을 하시는지 예, 같이 했죠. 어떻게 기획되고 또 진행되는지 단계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5511 단편영화 드라이브가 네. 이제 자체광 시네마에서 기획한 내용이었고 그 각자 매개자가 자기 지역에서 필요하다 생각하는 것들을 기획을 하는 것들 워크샵들을 8주간 했죠. 8주간 워크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다양한 공간에서 상영회가 진행하는 것들이 6주간 진행이 됐고 지지난주에 끝났죠. 그 511만 좀 설명을 하자면 이제 서울대 근처에 되게 오래 있었는데 막상 서울대 학생들이 많이 몰라요. 그 공간을. 이 학교들과 좀 교류를 좀 하고 싶어하는 그 자체적 시네마 자체의 니즈도 있었고 그리고 처음부터 이름부터도 딱 들으면 알겠지만 약간 대학생들의 약간 영화 쉼터 같은 공간으로 처음부터 설계가 됐던 곳이에요. 자발적으로 자기가 휴강해버리고 영화 보러 가겠다라는 자체형 시네마. 자체형. 네. 그런 공간이었는데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제 서울대에 원래 역사적으로 되게 유명한 영화 동아리가 있어요. 얄라성이라고 하는 되게 굉장히 유명한 동아리가 있는데 회원이 무려 한 200명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인근에는 숭실대와 중앙대가 있는데 여기도 영화학과가 있어요. 네. 근데 막상 이 학교끼리 뭔가 교류가 있거나 이러지는 않았던 것 같고 그래서 이 세 개 학교에 영화를 만드는 친구들끼리 교류하는 상영회를 해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대학영화 교류전 이렇게 됐고 왜 5511이라면 5511번이라는 버스가 이 세 개 학교를 모두 지나요. 네. 그래서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은 그 버스를 아는 거예요 다.
그 버스가 좀 뭔지. 커뮤니티 시네마네요. 그래서 5511번 버스에 있는 새 학교, 노선 안에 있는 새 학교의 영화학도를 만나서 단편 영화를 같이 보고 서로 교류하는 영화상영회로 이제 그 진행을 했던 그런 개념이었죠.